바이브 코딩 라이브 두 번째입니다. 오늘 다룰 재료는 서울시 지하철 역별, 일별 승하차 인원입니다. 2015년부터 최근까지 248만 행짜리 데이터입니다. 왜 이걸 골랐냐면 회사마다 이런 데이터가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엑셀은 잔뜩 있는데 무엇을 봐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 다들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이터가 있는데 이걸로 어떤 분석이 좋을지 제안해달라. 그리고 한 줄을 덧붙입니다. 소스 작성은 하지 말고 나와 토론부터 하자. 인공지능이 주제를 몇 개 내놓습니다. 저는 그중 3가지를 골랐습니다. 낮의 도시와 밤의 도시, 코로나 이후 요일 리듬이 어떻게 재편됐는가, 그리고 새 노선이 생기면 기존 승객은 어디로 가는가. 중요한 건 이 3가지를 제가 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데이터를 놓고 토론하다가 뽑아낸 것들입니다. 저는 서울교통공사 사람이 아니니까요. 지난 라이브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클로드 MD에 제 방법론을 아예 심어뒀습니다. 스펙, 플랜, 디자인, 태스크 순서로 작성하라고 적어둔 겁니다. 디자인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예전에는 화면 디자인을 다른 도구에서 따로 했는데 요즘은 클로드가 워낙 잘해줘서 여기서 한 번에 갑니다.
그리고 진행 원칙을 못 박아둡니다. 스펙 없이는 코드를 쓰지 않는다. 플랜 없이는 구현하지 않는다. 합의 없이는 화면을 만들지 않는다. 이렇게 해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두면 미리미리 코딩부터 하려고 듭니다. 코딩 잘하는 천방지축 신입사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빨리 개발하고 싶어 합니다. 스펙이 나왔습니다. 248만 행을 분석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한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양이죠. 질문은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서울의 어느 곳이 낮의 도시이고 어디가 밤의 도시인가? 코로나 이후 이용 리듬은 어떻게 재편됐는가? 새 노선이 생기면 기존 승객은 어디로 가는가? 잠깐 다른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서울시 상권 분석 데이터로 만들어 둔 겁니다. 커피를 팔면 어느 상권이 좋을지, 어느 시간대에 지갑이 열리는지가 나옵니다. 이런 결과를 임원 보고에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따로 만들지 않고 인공지능이 만든 인터랙티브한 화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다른 보고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플랜에는 아키텍처가 잡힙니다. 데이터를 읽어서 전처리하고 통계 기법을 적용해 지표를 뽑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떤 기법을 써야 할지부터 머리가 아팠던 일입니다. 그런 시간을 줄여주는 게 가장 큽니다. 일단 해보고 눈에 들어오면 이게 맞는지 보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또 분석해보고 그 반복이 빨라집니다.
기술 스택은 파이썬과 판다스로 데이터를 다루고 화면은 리액트와 테일윈드로 갑니다. 마일스톤은 M0부터 M7까지 일부는 병행하겠다고 하는군요. 이번 프로젝트는 키 파일이 필요 없습니다. 데이터가 CSV 파일로 다 들어있으니까요. API를 쓸 때는 키가 필요하지만 이번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커밋은 내 컴퓨터 안에 쌓아두는 것이고 푸시를 해야 GitHub에 올라갑니다. 혼자 할 때는 대충 해도 되지만 여럿이 하면 이 단계가 곧 소통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이브 코딩은 혼자 하면 정말 잘 됩니다. 그런데 팀으로 하면 삐걱됩니다. 이 사람도 달리고 저 사람도 달리니까요. 기업에서 인공지능이 실패하는 이유를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 기술을 아는 사람이 비즈니스를 모릅니다. 둘째, 개인은 잘하는데 모이면 시너지가 안 납니다. 그래서 절차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먼저 검토하자. 혼자면 끝까지 달려버리면 그만이지만 팀이면 멈추고 맞춰야 합니다. 쉽지 않지만 그걸 안 하면 결국 따로 놉니다. 지금 DID 분석이 돌고 있습니다. 이중차분법이라고 새 노선이 생긴 효과만 떼어내는 통계 기법입니다. 사람이 직접 하면 몇 달 걸릴 수도 있는 작업입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라이브를 켜고 1시간 반 만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바이브 코딩도 체력입니다. 체력이 좋아야 계속 판단하고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라이브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가장 안타까운 건 진짜 경험 많은 시니어 개발자와 비즈니스 전문가들이 인공지능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은 정말 코딩 잘하는 똑똑한 신입사원입니다. 그 신입을 가장 잘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50대 경험이 쌓인 분들인데 그걸 안 하십니다. 그래서 채널 이름도 50바이브로그입니다. 개통 효과 분석까지 왔습니다. 요일별 리듬, 코로나 이후 변화, 그리고 새 노선의 인과 효과. 처음에 잡은 세 가지 중 마지막입니다. 하네스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저는 하네스를 기법이 아니라 방법론으로 씁니다. 망가지처럼 날뛰는 걸 막는 마구입니다. 인터페이스만 잘 정해두면 나머지는 병렬로 갈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 개인을 위한 것이라면 하네스는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끼리 합의하고 벗어나지 말자는 쪽에 가깝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리드미는 영어와 한국어 두 벌을 만듭니다. 이것도 클로드 MD에 적어둔 원칙입니다. 이제 깃허브에 올리고 버셀로 배포하면 끝입니다. 배포가 끝났습니다. 이제 이 주소로 들어오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지도에 역별 승하차 규모가 찍히고 요일 리듬과 개통 효과를 탭으로 넘겨볼 수 있습니다. (2시간 31분) 긴 여정이었습니다. 시작할 때는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데이터만 있고 뭘 할지 모르던 상태에서 배포된 서비스까지 왔습니다. 드라마를 보는 것보다 이게 더 재미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놀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이요. 보시는 분 중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는 아이디어를 하나라도 얻으셨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다음 라이브에서 또 만나요. 50 바이브로그였습니다. 읽고 걷고 기록하고 코딩하고 걷는 속도로 쌓는 하루 함께 읽고 걷고 자랐나요 50